안녕하세요. 경자입니다. 이제 주말마다 산업 섹터를 정해서 그 섹터의 대표 종목을 소개를 드려보려고 합니다. 좋은 정보가 되었으면 좋겠는데요. 첫 번째로 준비한 섹터는 2차 전지입니다. 2차 전지 종목을 매수하고 싶은데 뭘 사야 될지 모르겠다면 이 영상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만큼 섹터를 대표하는 종목이라고 생각되는 기업들 위주로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아시는 것처럼 결국 내연기관차는 결국 줄어들고 2차 전지 혹은 수소차로 모빌리티 산업이 변화가 되는 것은 거부할 수 없는 수순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런 변화가 더욱 빨라지느냐 아니면 조금 느리게 진행되느냐의 차이는 있더라도 2030년 즈음에 휘발유나 경유를 사용하는 차를 구매하기가 어려울 것이다라는 것은 대부분 동의를 하실 텐데요. 사실 2차 전지 섹터의 전성기는 2020년부터 21년 가을까지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화면 보시는 것처럼 30배까지 오른 종목도 있었으니까요. 그리고 작년 말부터 종합주가지수가 하락하면서 2차 전지 종목들도 동반 하락하게 되는데요. 종합주가지수는 고점 대비 약 20% 정도 하락한 상황입니다만 2차 전지 종목 중에서는 50%가 하락한 종목도 나왔습니다. 물론 2020년도 랠리의 시작 지점을 생각한다면 50%가 하락했어도 저점인가라는 의문은 들 텐데요. 그러므로 지금 가격이 단기 바닥이라고 확신하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그래서 2차 전지 종목을 매수하신다면 긴 호흡으로 찬찬히 따져보시고 느긋하게 조금씩 매수하시는 게 좋다고 강조를 드리고 싶습니다. 향후 주가가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현재 주가에서 단기간에 텐베거 종목이 나올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2차 전지 관련 종목들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크게 세 가지로 구분을 해서 소개를 드릴까 하는데요. 오늘은 먼저 소재 종목들을 소개해 드리고요. 그 다음은 장비 관련된 종목, 마지막으로는 완성품을 만드는 종목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2차 전지는 4대 소재로 구성이 됩니다. 양극재, 음극재, 분리막, 전해액으로 구성이 되죠. 이 4대 소재를 대표하는 종목을 하나씩 선정해서 오늘 말씀을 드릴게요. 2차 전지 소재가 2025년까지 매년 20%씩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된답니다. 그래서 많은 종목들이 지금 캐파를 늘리려고 시설 투자를 집중하고 있는데요. 지금은 경쟁사보다 빠르게 그리고 많이 만들 수 있는 게 핵심인 상황입니다. 언론 기사를 검색해 보다가 화면의 그림을 찾았는데요. 2차 전지 대표 소재 관련 종목들을 한 장에 심플하게 보여준다고 생각이 되었는데요. 저는 화면 보시는 종목 중 빨간색 네모 박스로 표시한 종목을 오늘 말씀을 드릴게요. 그럼 양극재부터 보겠습니다. 양극재는 플러스 극을 의미하죠. 배터리의 핵심 소재입니다. 양극재는 배터리 성능을 좌우하는데요. 배터리 성능이 늘어날수록 전기차는 한 번 충전으로 더 많은 거리를 달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소재의 원가 비중이 44%로 배터리 소재 원가의 절반 정도를 차지하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합니다. 오늘 제가 양극재 종목 중에서 뽑은 픽은 LNF입니다. 많이들 아시는 종목이죠. LNF를 주목하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현재 전 세계에서 전기차를 가장 많이 판매하는 회사가 테슬라입니다. 이 테슬라에게 LG 에너지 솔루션을 통해서 양극재가 공급이 되고 있고요. 또 테슬라에게 직접 양극재를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가장 전기차를 많이 판매하는 회사를 대상으로 소재를 공급하고 있다 보니 향후 실적 증가가 큰 폭으로 예상이 되는 기업인데요. 양극재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핵심 소재이다 보니 LG화학이나 삼성 SDI 등 배터리 완성품을 만드는 기업들은 소재를 내재화하고 있거나 할 예정인 상황입니다. 하지만 LNF는 효율이 높은 하이니켈 양극재를 양산하고 있는데요. 배터리 완성품을 만드는 기업들이 아직 하이니켈 양극재를 만드는 생산 노하우와 기술력을 따라잡기는 다소 시간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현재 기준으로 퀄리티 있는 하이니켈 양극재를 사용하려면 LNF 제품을 사용할 수밖에 없죠. 하이니켈 양극재는 니켈의 비중을 높여서 배터리 성능을 개선시키는 게 포인트인데요. 한국 배터리 기업들이 주로 생산하는 삼원계, 즉 NCM 양극재는 니켈, 코발트, 망간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LNF는 여기에 알루미늄을 약간 섞어주면서 니켈 비중을 끌어올린 하이니켈 양극재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LNF가 생산하는 NCM의 양극재는 배터리 성능을 개선시키는 것 외에도 생산 비용도 절감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배터리 소재 중 코발트 가격이 상당히 비싼 물질인데요. 이 코발트 비중을 약간 줄이면서 상대적으로 저렴한 알루미늄을 섞어준 것입니다. 그래서 화면 보시는 것처럼 2차 전지 관련 광물들의 가격은 급등하고 있지만 그래도 알루미늄이 코발트보다 약 20배 정도 저렴합니다. 그래서 성능을 늘리면서 원가도 절감하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LNF는 양극재 대량 생산을 위해서 공장 증설을 계속하고 있는데요. 올해 신공장이 완성되면서 생산 캐파는 21년도 5만 톤에서 약 12만 톤으로 증가가 된다고 합니다. LNF는 2025년에는 20만 톤까지 생산 캐파를 늘리는 것을 목표로 공장을 증설할 계획인데요. 올해 12만 톤 생산 캐파가 3년 후에는 1.5배 정도 늘어나는 것입니다. 이렇게 생산 캐파를 계속 늘리는 이유는 결국 수요가 충분하기 때문이죠. 21년 9월 기준으로 수주한 물량 중 남아있는 잔고가 약 2.2조 원입니다. 그래서 키움증권은 올해 LNF의 매출액을 약 2.2조 원으로 예상을 했는데요. 21년도 실적이 약 1조 원이었는데 올해 매출은 2배가 늘어난다고 추정했습니다. 그리고 영업이익은 21년도가 443억 원이었는데요. 올해는 1,502억 원으로 약 3배가 늘어난다고 예상을 합니다. LNF는 현재 전 고점 대비 주가는 27% 하락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3월 11일 기준 시가총액은 약 6조 5천억 원인데요. 22년 추정 순이익은 약 1,100억 원입니다. 그래서 현 주가 기준 22년 PER은 약 57배가 되는데요. 서두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PER 57배는 누군가에게는 비싸 보이는 PER일 것이고 누군가에게는 매수를 해볼 만한 PER이라고 생각이 될 겁니다. 어떤 판단을 하시던 천천히 길게 투자하시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이제 음극재 보겠습니다. 음극재는 배터리의 수명과 충전 시간을 관여하는데요. 전기차가 활성화되려면 충전 시간은 더욱 짧아질 필요가 있죠. 그래서 음극재도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소재라고 생각이 됩니다. 소재 원가 중에서 10% 정도 비중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음극재는 중국 기업들이 대부분 점유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중국 시장이 크기 때문도 있지만 음극재의 주요 원료인 흑연이 중국에서 많이 나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국 기업들도 중국에서 수입을 해서 사용하고 있는데요. 그나마 포스코 그룹이 흑연 광산 지분을 인수하고 있으면서 원재료 확보에 나서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음극재는 주 재료인 흑연 확보가 쉽지 않기 때문에 한국 기업들은 사업을 확장시키는데 한계가 있다고 생각되는데요. 그래서 제가 음극재에서 뽑은 픽은 음극재를 생산하는 기업이 아닌 음극재에 들어가는 동박을 생산하는 기업으로 뽑았습니다. 동박을 만드는 기업도 3개 업체가 있지만 그 중에서 저는 SKC를 선택을 했는데요. SKC는 동박 외에도 반도체와 화학 제품 생산하면서 2차 전지 소재뿐만 아니라 다양한 사업을 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2차 전지에 사용되는 동박은 전지박이라고 부릅니다. 제가 며칠 전에 소개드린 솔루스 첨단 소재 유상증자 영상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전지박은 음극재 사이에 들어가는 구리로 만든 얇은 박이죠. 전자의 이동 경로 역할을 하면서 배터리에서 발생하는 열을 외부로 방출하는 역할도 담당하는 필수 소재입니다. SKC는 음극재를 직접 만들고 있지는 않지만 음극재에 들어가는 필수 소재인 동박을 만들고 있으므로 음극재 관련 종목으로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참고로 솔루스 첨단 소재도 동박 관련 전문 기업입니다만 현재는 유상증자를 진행하고 있죠. 그래서 SKC를 소개드리게 되었습니다. SKC의 매출 비중을 보면 화학 제품이 약 73%로 대부분의 매출을 차지하고 있고요. 오늘 말씀드릴 동박, 즉 전지박 매출은 19.3%로 아직까지 SKC의 주력 사업은 아닙니다. 하지만 동박은 2023년부터는 수요가 공급보다 많아질 것이라고 전망이 되는데요. 그래서 SKC도 생산 캐파를 부지런하게 늘리고 있습니다. 현재 동박 생산업체 3개 회사를 비교를 해보면 올해 기준으로 SKC의 생산 캐파는 6.5만 톤, 일진 머트리얼즈는 6만 톤, 그리고 솔루스 첨단 소재는 약 4만 톤입니다. 큰 차이가 없죠. 그런데 2025년도 SKC는 생산 캐파를 25만 톤까지 늘리는 것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는 경쟁사들보다 2배가 넘는 생산 캐파인데요. 그래서 장기적으로 보았을 때 동박 분야에서 점유율을 가장 크게 가져가는 종목이 SKC가 될 수 있다고 보입니다.
그리고 음극재에서 주목할 분야가 실리콘 음극재인데요. 실리콘을 주입하면서 충전 시간을 절반으로 단축시키고 에너지의 저장 용량을 4배 확대할 수 있다고 합니다. 아직까지는 본격적으로 채용이 되는 음극재는 아닌데요. 실리콘 음극재 분야에서 그나마 두각을 드러내는 회사는 대주전자재료인데요. 국내 기업 중 유일하게 생산을 하고 있고요. 전 세계 점유율 약 10% 정도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SKC도 실리콘 음극재를 생산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이 기술을 보유한 영국의 넥시온이라는 기업에게 투자를 하면서 독점 라이센스 계약을 체결을 합니다. 그리고 합작사를 설립하기로 했는데요. 실리콘을 많이 주입하면 음극재의 효율은 더욱 올라가지만 실리콘을 많이 주입하면 할수록 충전 과정에서 부피가 커지고 입자가 부서지는 단점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현재 실리콘 음극재는 실리콘을 약 5% 정도만 포함을 시킨다고 하는데요. 넥시온은 음극재에 실리콘을 10%까지 포함시키는 기술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SKC는 넥시온과 함께 2024년부터는 실리콘 음극재를 생산할 계획으로 현재 준비하고 있습니다. 결국 음극재 시장에서 효율이 더 좋은 실리콘 음극재가 더 많이 활용된다고 봐야겠죠. 올해는 약 3,000톤 정도 사용이 되지만 2026년에는 2만 톤 정도로 6배가 넘게 사용량이 늘어날 것이 전망이 됩니다. 그래서 SKC는 음극재의 필수 소재인 동박을 생산하면서 실리콘 음극재 시장까지 진출하는 게 기대가 되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음극재 소재 중에서는 주목을 해볼 만한 종목이라고 생각되었습니다. 현재 SKC의 주봉 차트를 보면 3개월간 지속 하락하고 있습니다. 주가는 전고점 대비 약 37% 하락했는데요. 그나마 최근 한 달 횡보했지만 이번 주 또 하락하면서 아직까지 바닥 확인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신중하게 접근하는 것이 필요해 보이고요. 올해 예상이익은 약 3천억 원입니다. 그래서 현주가 기준 PER은 16.6인데요. 다른 2차전지 종목에 비해서 PER이 낮은 편이지만 아직 사업 포트폴리오에서 2차전지 관련 매출이 20% 뿐이기 때문에 다른 종목보다 PER이 낮다고 더 좋다 이렇게만 생각하는 것은 조금 위험할 것 같습니다. 이제 분리막 차례입니다. 분리막은 2차전지의 양극재와 음극재 사이에 들어가는 얇은 막인데요. 전력을 생산하는 이온은 통과를 시켜주고 양극과 음극이 만나는 것은 차단하는 게 역할입니다. 양극과 음극이 만나면 배터리는 쾅 하고 터질 수 있다고 하는데요. 소재 원가 비중은 14%입니다. 양극재 다음으로 비중이 높네요. 앞서 보신 양극재와 음극재는 배터리 성능을 좌우하는 역할을 담당했다면 이 분리막은 배터리 안정성을 담당하게 됩니다. 아무리 좋은 배터리라도 불이 나는 순간 의미가 없죠. 특히 전기차는 불이 나면 인명 피해가 발생할 수 있고 또 모든 차량의 배터리를 교환하게 되는 리콜을 해야 될 수도 있는데요. 그래서 배터리의 안정성을 높이는 것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저는 분리막 관련 종목으로는 SKIT를 뽑았는데요. 사실 국내 기업 중에서 분리막을 만드는 유일한 기업입니다. 2020년 기준 전 세계 시장 점유율이 12%였는데요. 국가별 분리막 시장에서 한국 점유율이 12%입니다. 그러므로 SKIT의 점유율이 곧 한국 점유율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분리막은 두 종류가 있습니다. 건식과 습식이 있는데요. 건식은 가격이 저렴한 대신에 성능이 아쉽고요. 습식은 가격이 비싼 대신에 성능이 확실하답니다. 앞서 배터리 안정성을 높여주는 소재가 분리막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점점 2차 전지에서 성능이 확실한 습식 분리막을 사용하는 추세입니다. 습식 분리막을 만들 수 있는 회사가 전 세계적으로 몇 개 안 되는데요. 그 중에서도 SKIT가 시장 점유율 26.5%로 1위입니다. 일본 기업들을 제치고 1위를 하는 회사인데요. 그러다 보니 LG, 삼성, SK, 국내 배터리 3사에 모두 공급이 되고 있고 파나소닉이나 무라타 등 일본 기업들에게도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분리막 시장도 2023년이 되면 수요가 공급보다 많아진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SKIT도 부지런하게 공장을 증설하고 있습니다. 폴란드 공장과 중국 공장을 증설하면서 생산 캐파를 4년 뒤에는 약 3배 늘리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공장 증설에 필요한 비용은 작년에 상장하면서 조달했던 공모 자금을 잘 활용하고 있겠네요. SKIT는 올해 실적이 매출은 21년 대비 약 58% 늘어난 9,613억 원, 이익은 54% 증가한 2,200억 원 정도가 예상이 됩니다.
그런데 SKIT를 위협하는 리스크가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일본 업체들이 한국 배터리 기업들에게 가격을 낮춰줄 테니 물건을 사용해달라고 제안을 했다고 하네요. 가격을 약 30% 인하하겠다라고 제안했는데요. 하지만 낮춘 가격이 SKIT가 공급하는 가격보다는 높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큰 리스크는 아니지만 그래도 일본 업체들이 본격적으로 가격 경쟁을 시작하는 것의 신호탄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두 번째는 LG화학이 분리막 시장에 진출을 한다고 합니다. 결국 LG그룹도 배터리 4대 소재를 전부 내재화하려고 준비를 한다고 보이는데요. 일본 도레이와 합작해서 헝가리에 공장을 설립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LG전자 코팅 사업부도 인수해서 분리막 생산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현재까지는 한국에서 독점적으로 공급하는 위치였지만 점점 경쟁사들이 SKIT의 점유율을 위협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리스크가 주가에 반영이 되었고 또 21년도 실적이 어닝 쇼크가 나왔다 보니 주가는 크게 하락했는데요. 지난 5개월 동안 주가가 무려 55%나 하락했습니다. N자 그래프를 그리면서 계속 하락 중인데요. 이제는 공모 가격 근처까지 주가가 내려왔습니다. 55%나 하락했지만 아직까지 바닥이라는 시그널은 보이질 않는데요. 지난 한 달간 상승하다가 또 이번 주 8% 하락하면서 반등 추세를 꺾어버렸습니다. 그래서 22년 예상 PER도 36.1로서 많이 낮아졌는데요. 이제는 상장 이후 기관 투자자들의 보호 예수 물량은 전부 나왔고요. 직원들의 우리 사주 물량만 남았습니다. 현재 가격에서는 직원들도 적극적으로 매도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네요. 여하튼 투자를 한다면 바닥을 지지하는지를 확인하시는 게 중요하겠죠. 이제 마지막 소재입니다. 전해액인데요. 전해액은 양극과 음극 사이에서 이온이 원활하게 이동하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합니다. 소재 원가 비중은 7%로 4대 소재 중 가장 낮습니다. 국내에서 전해액을 주로 생산하는 기업은 엔캠이 있습니다. 작년 가을에 상장한 기업이죠. 전 세계 점유율이 4%인데요. 그런데 저는 전해액에 들어가는 첨가제 종목을 주목을 해보고 싶습니다. 전해액은 전해질과 첨가제 그리고 유기용매로 구성이 되는데요. 첨가제의 비중은 30% 정도 된다고 합니다. 왜 첨가제를 주목하냐면 배터리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서 전해액의 역할이 강조되고 있는데요. 전해액의 성능을 좌우하는 물질이 첨가제라고 하네요. 전해액 첨가제는 양극과 음극 표면에서 보호막을 형성해서 안정성을 향상시킨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전 세계 첨가제 점유율 1위 기업이 국내 기업 중에 있습니다. 바로 첨보인데요. 전해액을 만드는 기업들 대부분에게 공급이 되면서 2차 전지 소재 종목 중 가장 넓은 고객사를 보유한 기업입니다. 최종 고객사가 국내 배터리 3사뿐만 아니라 중국의 CATL 그리고 일본의 파나소닉까지 있습니다. 그리고 전해액 첨가제뿐만 아니라 디스플레이, 반도체 그리고 의약품 관련 소재도 만들고 있기 때문에 사업 다변화라는 장점도 있는 기업입니다. 첨보는 중견기업이지만 돈이 많은 기업인데요. 부채 비율이 고작 18%입니다. 거의 무차입으로 회사를 경영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첨보도 현재 첨가제 설비를 증설하고 있는데 유상증자 없이 설비 증설할 가능성이 큰 기업입니다. 사업의 확장을 위해서 유상증자를 하는 것은 큰 악재는 아니지만 주주 입장에서 유상증자는 반가운 이야기는 아니죠. 그만큼 주가가 희석되는 거니까요. 그래서 다른 2차전지 종목에 비해서 탄탄한 재무 상태로 증설을 진행하고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첨보는 작년 실적이 예상보다 좋았는데요. 매출은 예상보다 3%가 늘어났고 이익은 13% 늘어나면서 작년 실적이 어닝 서프라이즈였습니다. 이러한 실적이 늘어났던 배경에는 제품 가격을 많이 올렸다고 합니다. 2차전지 소재들의 원자재 가격이 급등하고 있지만 이러한 원자재 가격 상승을 제품 가격에 녹여내면서 제품의 가격을 무리 없이 인상을 시켰는데요. 그만큼 첨보의 제품이 경쟁력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단면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다른 2차전지 종목들보다 비교적 덜 하락했습니다. 전 고점 대비 21% 하락했고요. 3월 11일 기준 시가총액은 2조 9천억 원이고 올해 예상되는 이익 597억 원을 반영하면 22년 예상 PER은 48.6입니다. 이 종목도 2023년 이후를 바라봐야 되는 종목이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총 4개 종목을 소개를 드렸는데요. 주가가 가장 많이 하락한 종목은 SKIT였고 가장 적게 하락한 종목은 첨보입니다.
첨보가 주가 방어를 잘했는데요. 신규 투자를 하신다면 방어를 잘했다는 게 장점이 될 수도 있고 단점이 될 수도 있으니까요. 잘 판단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22년 예상 PER은 SKC가 16.6으로 가장 낮습니다. 다만 앞서 말씀드렸지만 SKC는 다른 사업 비중이 크기 때문에 2차전지 사업 중심 종목보다 PER이 상대적으로 낮게 나온다는 것을 염두를 해두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여하튼 이 네 종목은 제가 생각하는 2차전지 소재 대표 종목인데요. 이외에도 좋은 종목은 많으니까요. 여러 종목 비교를 해보시고 투자 판단하시길 바랄게요. 지난 금요일 미국 시장은 하락 마감했죠. 전쟁이 끝나지 않는 이상 증시 흐름이 반등이 나오기가 쉽지 않아 보입니다. 그리고 이번 달부터는 미국이 금리 인상을 시작할 텐데요. 금리 인상이라는 변수도 체크해야 될 것이고요. 현재 2차전지 관련 종목들은 미국의 테슬라 주가와 한국에서는 LG엔솔의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테슬라의 주가가 다시 700달러대로 내려왔고요. LG엔솔도 공매도가 시작되면서 당분간은 주가 흐름이 좋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소개드린 종목들도 이러한 흐름에 따라 당분간 추가 조정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서두에서 강조드린 것처럼 급하게 사지 말고 천천히 긴 호흡으로 투자하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럼 다음에는 2차전지 장비를 만드는 기업 중 소개해 드릴 만한 종목을 잘 찾아보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오늘도 고맙습니다. 오늘도 기분 좋은 하루 보내세요.